현대사료 대단하죠? 비료주, 사료주. 한번 보고 갈게요. 종가 잘 끝났나? 자, 현대사료를 보면, 바이오주로 좀 탄생할 수 있는, 이제 두올물산에서 이제 인수한다는 얘기인데, 현대사료 지분의 49.75%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 내장업계였거든요, 두올물산이. 이 친구가 예전에 가덕신공항 관련으로 잘 연결이 되지 않았었나?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이 친구가 현대사료로 합병한대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이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갑자기 현대사료가 드러머님 고맙습니다. 현대사료가 갑자기 바이오주로 변신을 하게 되는 자 그런 이슈로다가 쭉 날라갔죠. 보시게 되면 이제 5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 보시게 되면 상한가 그래서 정확하게 월요일날 거래 정지가 됩니다. 하루는 이제 조심하라는 얘기죠. 금감원에서. 근데 이 친구가 차세현님 어서오세요. 이 친구가 거래 정지가 되면서 살짝 풀렸다 돌아간다.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불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슈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조심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효성호 MB인데, 어제 제가 선 하나 거놨거든요. 이 자리 깨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깼죠.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많이 밀리면 여기까지 밀려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제가 이렇게 저항선 하나 거놨죠.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추세는 틀어놨는데 주식을 매수할 땐 제가 매수할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어디서 매수할 건가? 어디를 갈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사죠, 여기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러면 손절 라인이 여기거든요. 요렇게. 자, 손절 라인이 여기인데 이 친구를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손실을 보면 꽤 커요. 15,000원짜리 15,000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라는 손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를 사면 나의 각오는 마이너스 20%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 일봉에서 보게 돼도 지지선 깨놨기 때문에 쭉 밀릴 수 있어요. 21선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월요일날 주말에 어떤 이슈가 떠서 날아가든 어떻게 하든 우리 모르겠지만 지금 매수할 자리는 없는 거예요. 제가 매수할 때는 이런 자리들 내가 손절 라인을 알고 들어간 제가 이 자리가 제일 좋다고 그랬죠. 쭉 날아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효성호 MB는 다음날 월요일날 날아가든 어떻게 하든 제가 매수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험해요. 물론 사지 않았는데 날아갔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조비입니다. 자, 조비를 보게 되면 이런 친구가 매수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 월봉에서 1차 목표가가 여기죠. 중요한 쌍변곡점이 됩니다. 그래서 변곡점이라는 게 두 개가 있죠. 이런 변곡점을 뚫어주는 게 중요한데 아직 목표가가 안 온 상태에서 자, 주봉에선 좀 높아도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240원 근처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손절 라인을 어디를 잡고 들어갈까? 임명수님 어서 오세요. 그럴 때 기준이라는 게 정해지잖아요. 그죠? 짧은 손절. 거의 1%에서 2%, 3% 안쪽으로다가 짧은 손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관심권에 두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남유학은 자, 월봉에서 이 매물대를 뚫었어요. 여기가 돼요. 이 친구도 역시 손절 라인은 잡혀진 거예요. 이 가격대가 얼마냐면 11,600원이에요. 11,600원만 이탈하지 않는 매수해 올 만한 거죠. 자, 주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 1차 저항이죠. 정확히 1차 저항선 맞고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 있는데 일봉에서 봤을 때는 어제선 거드렸죠. 종가상 이 자리를 최대한 이탈하지 않는 게 좋은데 이탈 안 했죠. 이렇게. 그죠? 신기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친구가 꼬리를 찍은 자리 만에 월요일날 찍고 올라가는데 올선 안 깬다. 그럼 매수 올만해요. 하지만 깨면 바로 손절해야 됩니다. 월봉에서 꼬리 타고 쭉 떨어질 수 있어요. 추세는 전체적으로 우상향으로 살아있는데 1차 목표가를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땐 제가 기준선 잡고 들어가라고 그랬죠. 자, 5일선 근처가 되고 약간은 좀 위험성을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자리들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는 벌써 이날 10%, 그럼 오늘도 12%, 22%, 이날 거의 30% 가까운 거기 때문에 약간 조심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대유는 뭐 좀 떨어지긴 해도 매도하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일단 위치가 낮아요. 여기. 이제 5개월선 돌파해주고 나가고 있고, 주봉에서도 추세선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박스권이거든요, 이 친구. 다음 주부터 5선만 안 깨면 돼요. 일봉에서 봤을 때 21선 근처까지 밀렸다 다시 돌아 나간다. 그럼 매수. 깨면 여기 또 와요. 박스권에서 이렇게 있는 친구입니다. 오라님 어서 오세요. 자, 고려산업을 볼게요. 자, 고려산업을 보면 월봉에서 봤을 때 아직은 높지 않거든요. 일단 이 친구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인 20개월선하고 매물대가 있어요. 이걸 맞고 떨어진 형태가 되고, 주봉에서 봤을 때 추세는 유지가 돼 있어요. 자, 일봉에서 더 밀려야 돼요. 이렇게 21선 자리 여기까지 왔을 때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가격으로 보면 3,400원대가 돼요. 그러니까 음봉 깔끔하게 떨어졌죠. 아마 월요일날도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3,400원까지. 그럼 3,400원을 이렇게 잘 때려보고 있다가 안 깨잖아요. 안 깨고 꼬리 달고 올라가면 매수. 아니면 그날 사기 싫으면 화요일날 사시면 돼요. 21선 확인하고 반드시 21선 생명일선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사는 게 맞습니다. 자, 팜수는 너무 높아서 패스하고, 팜수코도 이상하게 이 친구 저한테는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 사실 제가 이 친구들은 잘 말씀 안 드리는데,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 일단 1차 목표가는 찍은 상태거든요. 여기가 돼요, 여기. 이렇게, 특히 가장 강력한 60개월선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번 달에 돌파해주면 농우바이오 강하게 올라가요. 네, 돌파 못 해주거나 그러면 밀립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이 매수할 자리가 좀 아슬아슬해요. 이 5일선 기준이나 이런 데인데, 이 친구는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역시나 월요일날 좀 상황을 보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좋죠. 아시아 종묘도 애매하게 끝났는데 확실하게 밀어주면 좋은데 일단 1.9가 찍었죠. 조정권이고 조금 깊게 봤을 때 이번 달에 20개월선만 밑으로 밀리지 않으면 다음 달에도 잘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보니까 그렇죠. 컴퓨터가 좀 낫겠죠. 그죠? 가격은 6,200원대가 되고 요 자리죠. 6,200원대가 되고 이게 어떡하죠, 이거? 어쨌거나, 자, 주봉에서 추세가 좋고, 일봉에서 사실 이 자리까지 떨어지길 바랬거든요. 월요일날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요. 월요일날 기다렸다가, 요렇게 241선까지 기다려보고, 이 자리에 안 깨면 매수. 쭉 돌아나가요. 요렇게까지 아시아 종류도 보는 게 좋고, 신성홀딩스는 너무 변동 보기 좀 세요, 이 친구. 매물대는 다 뚫어놨거든요, 사실. 이 자리가 되는데, 깔끔하게 돌파해놨어요, 이렇게. 다음 주에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원체 변동 보기 있어요. 이 얘기 뭔 얘기냐면 다음 주에 절대 오선 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선 안 깨면 올라갈 것 같은데 너무 흔든다고 그래야 되나 세력들이 아주 애먹어요. 그죠? 첫 번째 대란거래 터졌을 때 이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때가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들어왔을 때 앞에 있는 거 싹 잡아먹는 대단하죠? 우리가 이렇게 된 종목 하나 알고 있죠. 건설주 중에 KCC 건설이에요. 어제가 이렇게 되고 자 들어가기는 한데 겁나는 자리라 일단 오늘 5일선 기준만 안 깨면 돌아 나올 것 같은데 월요일 한번 보자. 뭐 봐야 돼요. 월요일날 이제 주말에 시장 상황도 좀 봐야 되고 월요일날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대주산업 좀 볼게요. 이 차트가 잘 안 열려요. 이제 NH가 대주산업인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H는 높지 않고요. 아직 1차 목표가를 안 찍었어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자리는 지키고 있고, 자, 일봉에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게 더 좋거든요. 사실은 지금 들어갈 자리가 애매해요. 요런 자리들, 11선 자리까지도 이렇게 밀리는 게 좋아서, 일단 이 친구도 월요일날 지켜보고, 이런 자리들을 얼마나 잘 지켜주는지, 주봉에서 양봉 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단기 이동 평균선인 5주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인 20주선을 뚫고 나갈 때 음봉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주 정도 쉴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밀릴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일단은 성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한번 지켜는 봐야 되는데 원체 거래량이 좀 깔끔하게 잘 들어와서 한 번 더 뛰긴 뛸 것 같은데 좀 눌림목 잘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눌림목을 잘 잡아야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이렇게 비료 관련주고, 자, 비료 관련주가 가면 제가, 그리고 말씀드렸죠. 비료 식품이 가는데, 수산도 좀 갔다 왔고, 이 농기계 관련주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가야 되는데, 현대대동 스틸. 이건 스틸주의자, 농기계 관련주의자, 대동 관련주인데,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위치가 낮다고 그랬죠. 추세는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추세는 이쁘게 유지가 돼 있고, 자, 주봉에서도 역시나 이쁘게 유지가 돼 있습니다. 단지 1차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왔는데, 자, 일봉에서 보면 이제 거래량이 잘 터지고 있죠. 이때도 거래량, 눌림 목적기 때문에 매수 타임이라고 말씀드렸고 날라갔죠. 자, 이 친구는 24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지금부터 241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번 주 오늘의 저점이 제가 장중 실방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이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고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월요일 날 한번 들어가 볼만 합니다. 그죠?
또 하나가 이제 대동금속인데, 대동금속이 참 거래량이 없어도 이쁘게 행동을 하죠.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시켜서 뚫어주는 엄청 좋은 위치에 있어요. 거래량이 없어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개인분들이 많이 약간 이제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 많이 붙어야 좋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좋죠. 거래량이 많이 붙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때 좋기 때문에 눌림목에 사면 되는데, 더 좋은 거는 거래량이 터질 걸 예상하고 사면 돼요. 이러려면 앞전에 거래량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앞전의 거래량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대동금속이 월봉에서 추세를 턴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장기적으로 추세 턴이에요. 나 돌아 나갈 거야. 우리 농기계 관련주야. 농기계 관련주가 안 뛸 수 없어.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단지 이제 다음 주가 문제인데, 일봉에서 보게 되면 앞전에 대량 거래가 한 번, 두 번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는데 어제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제가 안 깨면 된다고 그랬죠. 안 깼죠. 오늘 저점, 어제 저점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럼 이런 친구들이 뻘쭘하게 보면 쫙 날아가. 이런 못 잡아요. 잡으려면 월요일 날 이 친구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아침에 대동금속이에요. 잘 보고 계시다가 딱 낚아친다고 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서암기계공업이라는 종목 낮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친구가 오늘 날아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 앞전에 대량거래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다중바닥 그려놓고 돌아 나가면 반드시 반신권에 둬야 되거든요. 오늘 날아갔죠. 이렇게 우연히 날아간 게 아니에요. 이 앞전에 들어오신 세력분들, 착하신 세력 형님들께서 우리 날아갈 거야. 근데 개인들이 많으니까 좀 속썩이다 갈게. 근데 여기선 또 안 깨요. 요 정도 우리가 더 사야 돼. 매집이 이루어지고 딱 날아간 거죠. 자, 그럼 상황기획 끝났냐? 안 끝났어요. 로봇 관련주요. 로봇이 슬슬 지금 테마로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눌림목 줄 거예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우리는 수요일쯤 사면 돼요. 그죠? 이렇게 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그러니까 월봉의 대체 낮잖아요. 그죠? 지금 쫓아가 사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매수 타임을 주기 때문에, 특히 옆으로 두 번 갔다. 이렇게 옆으로 땡땡이 그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5일선이 쭉 따라 올라가거든요. 역시나 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트를 놓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대동금속이 안 날아갈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한다고 무조건 날아가진 않아요. 확률을 보는 거죠. 자, 확률을 보면 앞전에 대량거래, 앞전에 대량거래, 다중바닥. 이 뭔가 이렇게 좀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죠? 날아가야죠, 사실은. 저기 세력분들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동안 이렇게 매집했으면 됐지, 좀 갈 때 안 됐냐, 그죠? 이렇게 좀 가라. 이렇게. 물론 이제 거래량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막 헛가창 보거나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산책 한번 갔다 오고 저기 사우나도 한번 가시고 좀 이렇게 책도 좀 읽고 아니면 또 친구분들하고 놀러도 가고 그러다 보면 이 시간이 안 지겨워요. 그럼 뭐 노래를 보면 되죠, 뭐, 그죠? 그렇지만 설사 이 자리를 깨게 돼서 내가 난 손절해야 될 것 같으면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20원까지 밀리거든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추세가 좋기 때문에 월봉에서 20개월선 1,500원, 1,650원이죠. 오늘도 하루 종일 1,400원에서 1,500원에서 놀았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저가가 1,400원이죠. 여기서 노는 거예요. 1,400원, 1,500원 이 자리에서. 20개월선을 이탈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우리 세력분들께서 1,400원 밑으로는 안 돼. 더 이상 밀리지 마. 저기서 좀 사야 돼. 1,400원이면 우리가 사도 돼. 뭐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나 다 내 피셜이에요. 다 내 피셜이고. RS 오토메이션 날라갔죠. RS 오토메이션 세력들이 하도 개심해서 샀더니 날라갔네. 엄청난 계약건이 있는데, 그죠? 진짜. 자, 윤영신님 어서오세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아세아텍도 보겠습니다. 자, 아세아텍을 보게 되면 일단 1차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1차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왔는데 어디까지 들어온지를 잘 봐야 돼요. 자, 주봉에서 추세는 쨍쨍하게 살아있습니다. 잘 살아있는 거예요. 추세가 잘 살아있고 일봉에서 5일선만 할게요. 이 친구는 이렇게 이다. 이 그림도 잘 그려야 되는데 타점을 잘 맞춰야 돼요. 여기 잘 맞췄다. 여기만 할게요. 내가 이 친구 한 번 더 날아갈 수 있어요. 양봉 뜨고 음봉 하나 작은 거 그래도 그냥 날아가요. 이 친구 농기에 날아갈 때 날아갈 수 있으니까 이 일봉에서 5개월 선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저는 산책만 하면 마이너스 10%예요. 20% 먹고 있다 산책 갖고 오면 10%가 어디 가고 없어요. 한 번은 까미엔 씨가 그러고 오늘도 오늘 3개월 공사 잘 살았는데 산책하고 들어오니까 8%인가 어디 갔던데요? 어디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8%가. 괜찮습니다. 자, TIM이 투자 주의를 맞았는데 투자 주의를 맞아서 다시 여기 밀렸다?
상당히 좋아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목표가가 좀 짧긴 해 이 친구가. 근데 여기 정도는 또 가볍게 뚫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추세터는 가볍게 이뤄졌거든요. 보통 힘이 있으면 여기서 그냥 땅 뛰나가는데 못 뛰나간 게 좀 아쉽긴 하고 자 주봉에서 추세가 살아있죠 아직은. 이제 일봉이 관건인데 241선 기준으로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음봉 떨어졌죠. 제가 음봉을 좋아하라고 그랬죠. 항상 우리 음봉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음봉 떨어졌으니까 오늘 관종 관심 종목이 이 친구랑 아세아텍이랑 대동금속이랑 싹 넣어놓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241선은 안 깨거나 자 이렇게 해보면 이 친구가 아마 월요일에 띠랑뉴스처럼 뛰면 이제 뉴스는 뻔해요. 비료 뭐 사료 이런 거에 이어서 농기계도 뛰다 뭐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비료주 사료주 볼 때 우리가 예전에 식품주 볼 때 수산주가 조정받고 날아간 것처럼 지금 이제 뭐 농기계가 안 날아간다고 사실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저는 몰라요. 그걸 어떻게 맞춰?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닌 다음엔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든 상황이 앞에 대량 거래가 터져 있고 세력들이 들어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날아갈 확률이 큰 거죠. 자, 근데 안 날아갔다. 뭐 예를 들면 벨라루스가 막 폴란드 들어가고 막 나토군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날아가요. 이건 우리 주식하고 상관없어요. 세계 정세가 그렇게 흘러버리면 주말에라도 머리 아픈 문제 나오면 이쯤은 가야 되는데 더 떨어져요. 이거는 우리 종목만 그린 게 아니라 아마 전 종목이 다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대동이 대장주고 대동기호가 부대장주예요. 사실 날아가려면 대동이 제일 빨리 날아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월봉에서 높은 종목은 위험하긴 한데 그만큼 속도가 빨라요. 대신에 물렸다. 아주 힘들어요. 자, 그리고 대동기호는 이제 2등주인데, 부대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단 5일선 간신히 지켜줬거든요. 이 친구가 만약에 월요일날 오늘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거나 여기서 이게 아침에 그 거래량의 변화가 딱 나와요. 지금 보시면 멤버님들은 잘 아실 건데 이게 3일기업공사라든가 이 날아가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면 뭔가 수상해. 벌써 한 4% 딱 떴다가 2% 갔다 3% 갔다 거래량이 없다가 살짝 거래량이 늘어요. 그럼 딱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현상들이 만약에 보였다. 농기계 관련주가 월요일날 보였다. 그럼 날아갈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농기계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